자, 6번부터 가실 거고요. 삼각 방정식은 자, 워낙 잘들 풀기 때문에 자, 앞쪽은 그냥 간단한 계산이라 각변환 할 거 각변환 잘 해주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44쪽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44쪽에 37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항상 문제는요, 골수학이 섞여 나왔을 때, 자, 그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삼각 방정식 자체는 쉬워요. 근데 여기에 살이 붙으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37번이 그런 문제예요. 살 붙은 문제. 자, 빵부터, 자, 2파이까지고요. 식은, 자, 2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x. 자, 얘가 k예요. 자, 그리고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고 있고요. 세 실근 중에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했고요. k 곱하기 알파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1마 코제곱으로 바꾸는 건 아무도 문제 없이 해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바꾸는 것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2가 k다. 여기까지도 웬만 잘 하세요. 자, 그런 다음 는 k네. 자, 는 k를 보시면서 좌변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 수평선을 그려야 되겠다. 요것도 잘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그리겠죠. 위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 4분의 3인 것도 잘 하세요. 그리고 정의역 체크까지 잘해요. 마일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구나. 마일이 가깝고 1이 멀구나. 갔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색칠을 해야 되겠다. 요만큼만 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잘해요. 그 다음부터 문제야. 왜 3개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세요. 왜 3개가 안 나오지? 분명히 수평선하고 교점이 3개라고 했는데 왜 최대 2개밖에 안 나오지? 자, 지금 이 문제점이 뭐예요? 이 학생의 문제점은 t와 x를 구별 안 한 거지. 문제에서 근이라고 하면 x가 3개인 건데 지금 t가 2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t의 개수를 잘못 세고 있는 거예요. x가 3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x와 t의 변수 분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x와 t를 변수 분리 못 하시는 분, 변수를 구별하셔야 돼요. x가 3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고1 수학이에요. 이 변수 2개 쓰는 게 합성함수. 자, 그래서 다시 자, x와 t의 관계부터 시작할게요. 자, 코사인 x하고 t하고 만나는 x값이 3개인 거예요, 지금. 이 x가 3개. 해서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정의역은 빵에 갔다가 있고요. 자, 2파이에도 갔다가 있어요. 자, 대강 그릴게요. 자, 얘가 빵이고요. 얘가 2파이고요. 갔다가 양쪽 끝에 있어요.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일이에요. 얘가 문제 없으시죠? 자, 이거는 지금 x축인 거고요. 아까 얘는 t축이었던 거예요. 완전 변수가 달라요. 다른 함수예요. 여기에서 자, 근의 개수를 봤을 때 내가 1로 수평선 하면 2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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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개예요. 말보다 크고 1 이하면 2개예요. 말보다 크고 1 이하면 다 2개예요. x가. 다시 한번. 자, 지금 t가 수평선이죠. 나 지금 y는 t로 움직인 거예요. 요 t가 이 x축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2개라고요. 이 파랑이랑 만나는 애들은 다 2개예요. 뭐가 x값이. x값이. 자, 그러면 자, 얘는 됐고요. 자, 이제 요 마일일 때 있잖아요. 마일일 때는 근이 몇 개예요? 1개예요. t가 마일일 때는 자, t가 마일일 때는 근이 몇 개라고요? 1개요. 노랑이는 1개요. 노랑이는 x가 1개인 거고 파랑이는 x가 2개인 거예요. 자, t와 x를 변수 분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또 다른 수평선 k가 지나가요. 자, 수평선 t와 수평선 k 구별하세요. 자, k가 지나가는데 x가 몇 개예요? 3개요. x가 3개야. 수평선 k 하나 지나가서 x값이 3개야. 그럼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지나가면 되지.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2개 나오고 얘 1개 나오니까 도합 3개 되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됐어요? y는 k요. 그럼 이 k 값은 t에다 얼마 대입한 거예요? 마일이요. t에다가 마일 대입하면 k 값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지금 t 값은 여기서 하나가 나왔어요. 마일로. 다른 하나는 얘 좌우 대칭이니까 센터 2배 해서 아니면 요만큼 간격을 더하면 되죠. 이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면 마 2분의 1 되죠. 자, t 값은 2개가 됐어요.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개가 됐어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수가 막 2, 3개 섞여 나왔을 때 진짜 많이 구별을 못하세요. 자, 이걸 계속 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t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x값 한 개 나왔어요. 또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갈게요. 파랑이로, 파랑이랑 만나는 거였으니까. 자, 파랑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큰 2개. 자, 그렇게 해서 x값 몇 개가 됐어요? 1개, 2개, 3개요. 그리고 요 3개 중에 뭐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 얘를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 값 구하셔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 한 문제에서 변수 분리하는 걸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놓으세요. t가 뭔지, k가 뭔지, x가 3개고 t가 몇 개인지 그런 걸 좀 분리를 잘 해주세요. 네, 좋아요. 자, 변수 분리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변수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다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예요. 자, 잘 정리해 놓고 자, 2번 다시 안 헷갈리게 좀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38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정리 끝나셨으면 38번. 자, 38번의 A는요, 빵보다 크고 7분의 4보다 작아요. A는 그냥 실수인데요. B 잘 읽으세요. B 유리수예요. 자, B는 루트 나오면 안 돼요. 자, 몇 개 나왔을 때 B가 루트면 제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독해해 주시고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고요. 자, 함수 fx는 2 곱하기 사인 ax의 플러스 b란 얘 주기 a분의 2파이예요. 반 주기 왼쪽 갔고 오른쪽 한 주기 갔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처음 식 잡는 게 쉬워요. 왜? 지나가는 2점을 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빵 지나갔고요. 자, b점 2분의 7 파이 컴마 빵 지나갔어요. 자, 지나갔다 그러면 얘를 굳이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A하고 B하고 미정수 2개 있기 때문에 그리기 불편해. 엄청 불편해. A, B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넣는 거야. 지나가는 점은 드립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A점을 넣었어요. 자, 2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의 플러스 B가 빵이 됐고요. 자, B점도 넣었어요. 2 곱하기 사인 2분의 7 파이 A의 플러스 B도 빵이 됐어요. 보통 여기서 안 멈춰요. 사인은 꼴로 바꾸죠. 자, 마이너스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A는 2분의 B가 될 거고요. 우리 방정식 때 항상 이렇게 풀어. 이렇게. 그치? 자, 여기에서도 사인 2분의 7 파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자, 솔직히 여기까지는 생각 없이 그냥 풀 수 있어요. 뭐 깊은 생각 없이도 여기까지는 쭉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조건은 요거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A 플러스 B에다가 30배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풀이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차피 얘가 의미하는 건 사인 X 그래프예요. 그쵸? 요것도 사인 X 그래프예요. X값에 지금 각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다 수평선인 거죠. 요것도 수평선인 거고 풀마니까 위아래 대칭 관계예요. 자, 근데 X값에 어찌됐건 범위를 줬으니까 정역은 확인하고 가세요. A가 이 범위면 얘는 빵보다는 크고요. 7분의 4를 대입할 거예요. 7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요. 얘 몇 사분면이냐? 그래서 얘 몇 사분면이냐? 1사분면이에요.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자, 그리고 2분의 7파이 A는 빵보다 크고 A가 빵보다 컸으니까 여기에다 7분의 4를 넣어요. 그럼 7, 7 약분되고 2파이보단 작아서 얘는 1, 2, 3, 4분면 다 돼요.
보셨죠? 자, 요건 다 되고 요거는 지금 1, 3면만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x축이고요. y축이고요. 자, 지난번에 대칭성하고 주기성 보는 거 우리 봤어요. 그래서 모는 종이 위에다 그릴 거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예요. 자, 얘는 2파이고 난 그냥 sin x로 그릴 거니까 파이고, 자,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최대값 1에다가 최소값 마일이고, 나는 y는 일단 기본 그래프 sin x를 그릴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자, sin 그래프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성이 되겠죠. 한 주기가. 이거 좀 문제 없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다 내가 수평선을 그릴 건데 얘 교점의 x좌표가 1, 3면이니까 투분의 b를 내가 양수 쪽에다 그릴 거예요. 투분의 b예요. 그래야 1, 3면의 근이 나와요. 이 1, 3면의 x값이 얼마라고요? 저기 있는 투분의 파이예요. 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얘하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아래쪽에 그려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예요. 자, 풀 말아서 대칭성 그대로 써먹을 수 있고요. 자, 문제는 2분의 7파이 a는 1, 2, 3, 4분면이 다 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몇 개로 나눠요?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서 2분의 7파이 a가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여기에서 2분의 7파이 a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드냐? 대칭성 주기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 얘가 2분의 7파이 a였다 그러면 얘하고 쟤하고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첫 번째 여기에 2분의 7파이 a가 있었다고 치면 이 두 개의 x값은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차가 일정하지. 얘하고 얘가 동일한데 대칭성 빼면 얼마야? 차가 얼마야? 파이. 첫 번째 케이스는요, 차가 일정해, 파이로. 그러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쟤랑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두 번째 케이스는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얘는 얘랑 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 3면에는 2분의 파이 a 있었잖아요. 얘하고 쟤하고 합이 일정해, 차가 일정해? 합이 얼마로 일정해? 2파이, 그렇지. 자, 저는 두 번째 케이스만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각자 하세요. 자, 합이 일정하니까 둘을 더했어요.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8파이 a. 4파이 a가 되는데 얘가 2파이로 일정하대요. a 값 나왔잖아요. 2분의 1로. 자,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쓰기 때문에 식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답이 잘 나와요. 자, 그리고 a 값을 아니까 b 값은 그냥 뭐 요런 데서 구하시면 되잖아요. 자, a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파이 나와요.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b가 얼마예요? 루트 2예요. 말 돼요? b가 루트 2면 말 돼요? 안 되잖아. 우리 첫 줄 읽었잖아. 문제 풀다가 설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죠? b는 유리수잖아. 그래서 답은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있을게요. 얘랑 다음 거랑 너무 비슷해서 같은 유형이라 비슷하죠. 자, 39번이에요. 40번은 지난번에 풀었던 모고라서 너희가 푸세요. 자, 39번. 정의역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고요. fx는 사인 kx의 플러스 2, gx는 3 곱하기 코사인 12x.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세라.
자, fx, gx 교점의 y좌표가 a면 자, a가 교점의 y좌표래요. 자, fx가 a가 되는 x값 있잖아요. 그리고 gx도 a가 되는 x값 있잖아요. 자, 포함 관계가 이거래요. 자, 그러니까 fx가 a가 되는 근이요. gx가 a가 되는 근에 포함이 되게끔 하래요. 자, 일단은 식을 줬으니까 저 그냥 대입할게요. 자, fx가 a가 되는 x값 있잖아요. 이거 근이잖아요. 이 근을 알파라고 할게. 자, 그리고 자, 요 알파가 그대로 요거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자, 얘도 a가 되는 요 x값 있죠. 자, 요 x값이 요 알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어쨌거나 알파가 요거의 근이니까 얘도 알파를 넣었을 때 포함되겠죠? 그러면 자, 3 곱하기 코사인 12 알파도 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자, 코사인 12 알파는 3분의 a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동네에서 사인 k 알파는 뭐예요? a마 2예요. 얘가 되는 알파 값은 쟤도 된다고요. 포함관계 요거니까.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얘도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고소리라고요. 고소리.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인 값은요.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도 근으로 가져요. 자,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얘와 같은 각변환 값이 필요해요. 내가 네모의 각에다 그걸 넣더라도요. 각변환이 돼서 얘가 되게끔 할 수 있어요. 뭘 집어넣으면? 우리 각변환 배웠잖아요. 각변환 할 때 얘를 각변환해서 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을 얘도 갖고 있어야 돼요. 포함관계가 이거잖아요. 얘 근을 몽땅 다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자, 얘와 같은 얘가 뭐냐? 만들 수 있는 문. 각변환을 했을 때 얘가 쟤와 같아져요. 각변환. 2분의 파이 풀마버리고 파이 풀마버리고 2분의 3 파이 풀마버리고 2파이 풀마버리고 각변환. 파이 마이너스 k 알파. 2사분면. 사인 값은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부호가 풀풀이면서 파이마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얘와 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근을 뭐라고 해요? 요 x를 근이라고 하잖아요. k로 묶어야지. 그는 k로 묶었을 때 x값이 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요 식을 k로 묶었을 때 남는 떨거지를 모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k분의 파이의 마 알파요. 분배하면 완벽 똑같죠. 그리고 k 안에 묶인 얘가 뭐예요? 근이요. 이게 새로운 근인 거예요. x값이 근이에요. 그리고 이 근을 누가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쟤요. 얘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3 넘겨서 이렇게. 얘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자, 얘 모든 근은 쟤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소리예요. 그럼 이 두 번째 근도 넣어야 된다고, 저기다가. 그럼 쟤를 넣어주면요. 자, 코사인 12 곱하기 x에다가 2분의 파이마 알파를 넣고 얘도 얼마예요? 3분의 a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쟤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얘하고 쟤하고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느낌은 뭐예요? 각변환이에요. 자, 분배하면 코사인 6파이의 마이너스 12알파가 되죠. 미안해요. 자, 2가 아니라 k였어요. 잘못 썼어요. k분의 12파이예요. 자, 그리고 자, 코사인 값. 자, 얘를 각변환해서 얘와 같아지면 되는 거. 얘와. 자, 요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요렇게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각변환을 해서 얘를 그대로 버릴 수 있는 각변환. 자, 그러려면 k분의 12파이가 뭐가 되면 돼요? 자, 우리가 2분의 파이 풀마 2분의 3파이 풀마 2파이 풀마를 버리잖아요. 자,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싸그리 다 그대로 없어져요. 얘가 뭐가 되면?
얘하고 쟤하고 같아지려면 2파이 또는 4파이 또는 6파이 또는 8파이 또는 겁나 많아요. 자, 그래서 2n파이예요. 자, 주기가 2파이라서 자, 2의 배수 파이를 싹 다 없앨 수 있어요. 4,3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니까요. 자, 그러면 자, 12파이 약분하면 6되고요. 자, 구하라는 건 K니까 K는 N분의 6이 되고요.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N은 6의 약수고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독해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독해가. 막상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별거 아닌데 나도 풀겠는데 싶지만 이 근이 요 근으로 바뀌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장 안에서. 그리고 요걸 대입했을 때 아, 2파이를 넣었을 때 되네. 근데 또 4파이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우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리 좀 이 관련된 개념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은 나왔던 문제 똑같이는 안 나와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자, 부등식은 자 41번에 보시면 코사인의 x 부등식인데 사인 값이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사인을 바꾸셔야 돼요. 뭐로? 코사인으로. 자, 아까 각변환하는 거 봤어요. 자, 파이 풀마, 2파이 풀마는 사인, 코사인 안 바뀌어요. 탄젠트 안 바뀌어요. 자, 얘는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2분의 파이 풀마로 갈 건데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면 빼셔야 1사분면이죠. 2분의 파이에서 빼셔야 1사분면이에요. 자, 7분의 파이 바꾸세요. 자, 코사인으로 바꿔야 코사인 그래프에서 바로 그리게 할 수 있어요. (43번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돼요. 어차피 x는 자연수 값이라 1, 2, 3, 4 넣으셔도 돼요. 근데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왜요? 함수를 알거든요. 함수를 미정계수 없이 다 알아요. 자, 그리고 f의 2 풀 x, 2-x 충분히 얘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자, 얘를 분배를 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가 돼서 자, 얘 버릴 수 있어요. 자, 2분의 파이 풀마, 2분의 3 파이 풀마, 2 파이 풀마 버릴 수 있잖아요. 자, 얘는 버릴 때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 4분면은 부호가 플러스예요. 자, 이 느낌으로 그냥 함수 정리해서 푸는 거 괜찮아요. 자,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42번 할 거예요. 자, 42번은요. x가 빵 이상의 2의 n 플러스 1승 미만이에요. 자, 부등식. 자,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2의 n승분의 파이 x 작거나 같다 마 2분의 1보다. 자, 얘를 풀 건데요. 보통 교과서의 예제 번호에서는 얘를 치환을 해요. 뭐 대문자 A든 소문자 T든 치환을 하는데 치환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자, x가 이 범위이면 얘 x가 빵일 때는 빵 이상이고요. x가 2의 n 플러스 1승일 때는 대입할 때 2파이 미만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한 바퀴 도는 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냥 풀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박스가 치환이 된 꼴이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가 맞고요. 최대값 1에다가 최소값 마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수평선을 그려놓고, 자, 근이 두 개 나오는데 순식간에 잡히죠.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요. 자, 같다가 있으니까 색칠 하시고요. 작거나 같다면 아래쪽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환한 각이 지금 박스인 거예요. 2의 n승분의 파이 x가 치환이 됐고요.
얘가 3분의 2 파이 이상이고 3분의 4 파이 이한 거예요. 자, 구하라는 건 x값이니까 파이 삭제하시고 x만 남기고 넘길게요. 그럼 3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3분의 2의 n 플러스 2승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잘들 푸시는데 그 다음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구하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예요? 7까지 an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자, 얘는 지금 모든 자연수 x만 세면 돼요. 그러니까 1 넣고 세고 2 넣고 세고 3 넣고 세면 돼요. 자연수로. 자, 그래서 1을 넣어봤어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x는 3분의 2의 제곱 이상이고요. 3분의 2의 3승 2한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자연수를 세면 그게 A1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를 대입하면 3분의 2의 3승 이상이고요. 3분의 2의 4승 이하가 돼요. 이 범위 안에 자연수를 세면 돼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각각 안 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얘를 각각 안 센다고. A1 따로 A2 따로 안 센다고. 왜? 구간이 연결이 돼. 끝난 데서 시작하고 끝난 데서 시작하고 구간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만 알면 전체 구간이 완성이 돼. 해서 7을 대입하시면 3분의 2의 8승 이상이고 3분의 2의 9승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얘는 x값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식을 좀 독해를 잘해야 돼. 우리가 쓰는 식을.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범위 안에 자연수만 세면 돼. 그럼 가끔 가다가 선생님 양쪽 끝에 갔다가 있잖아요. 경계값이 자연수면 2개잖아요. 근데 자연수가 될 리가 없어. 분모는 3의 배수인데 분자는 2의 배수잖아. 경계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중복될 이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중복이 불가능해요. 지금 시작과 끝이 다 자연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세는 거 추천드려요. 자, 8번째 유형이에요. 자, 8번째 유형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합성함수 계산. 자, 삼각함수 파트에 합성함수가 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는 고1 때 배웠던 그 합성함수 방정식 풀이랑 똑같아요. 자, 44번 치환하면 돼요. 뭐를? 뭐 치환해? gx. 자, 치환하면 뭘 바꾸라 그랬어? 범위. 자, 44번에 gx를 t로 치환하시고 t 범위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45번 할 거예요. 자, 합성함수를 포함했는데 사실은 고1 수학이 그냥 섞여 들어간 거예요. 뭐 색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랑 삼각함수를 같이 낸 거예요. 결합해서. 결합형 문제인 거예요. 자, 45번 fx가 있어요.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미정의수 2개 있어요. 자, gx는 sin x. 얘는 알고 있는 함수예요. 구하라는 건 f2 값인데요. a 범위가 있어요. 빵 이상의 2 이하예요. 자, 가족권에서 g의 a 파이 제곱인데 제곱 뺄게요. 풀마 1로. 자, 그리고 g에다가 넣었어요. 사인 a 파이. 자, 얘가 풀마 1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사인이 풀마 1인 게 뭐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죠. 그리고 어차피 a는 빵부터 2까지라 얘는 빵 이상의 2파이 이하죠. 두 개 나오죠. 자,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가 풀마 1. 그걸로 a 값은요 순식간에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제가 본 적 없어요. 요거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조건. 자, 가는 그냥 순식간에 푸세요. 자, 나 조건에서는요 f의 gx, 일단 x 범위는 빵 이상의 2파이 이하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성함수가 나와요. f의 gx가 빵이요. 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GXT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T가 빵 되는 거 찾는 거예요. FT가 빵 되는 거. 근데 얘가 왜 어렵냐? F를 몰라, 하나도. F를 몰라. 지금 F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A, B를 몰라. 그냥 A 범위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A는 두 개 중에 하나인 건 아니까 뭐 2분의 1하고 2분의 3하고 두 번 풀면 되긴 해요. 어쨌건 자 F가 빵이 되는 X값인데 모르니까 얘가 빵 되는 근을 모르니까 그 근을 이차함수 일반적인 근 두 개로 갈게요. 알파 베타로. 그러니까 GX가 알파일 때 빵이고 GX가 베타일 때 빵이다 이렇게 풀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얘는 요 정도는 그냥 치환 없이 GX 통째로 그냥 끌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자 얘 근을 모르지만 자 문자로는 표현 가능하겠다. 알파 베타로. 자 GX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위에다가 이제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GX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 맨날 하던 자 수평선하고 교점 보는 거 아시죠? 자 앞서 풀었던 그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푸는 거예요. 자 GX 그래프가 sin X다. sin X다. 주기는 빵 이상의 자 2파이 이하. 자 정의역은 얘를 보면 된다. 자 빵에 갖다 있고 2파이 갖다 있고 최대값 1에다가 최소값 마일이더라. 얘는 파이다. 그리고 자 지금 GX가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자 X값의 합이 얼마다? 자 얘가 2분의 5파이다. 자 앞서 풀었던 자 변수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 같은 유형이에요. 이것도 합성함수로. 자 변수를 분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X값의 합인 거예요. X값의 합. X값. 여기에 두 줄 지나가서 합이 2분의 5파이. 자 얘는 2분의 파이. 쟤는 2분의 3파이. 자 그럼 합 연습할게요. 자 수평선이 자 1로 지나가면 합이 얼마예요? 하나밖에 없죠.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자 수평선이 중간을 지나가면 자 이때는 합이 얼마예요? 파이. 요렇게 두 개 더하나 요렇게 두 개 더하나 대칭이랑 똑같죠. 아니면 센터 두 배 해도 돼요. 요렇게 지나가면 합이 얼마예요? 요렇게 지나가면 X축으로 지나가면 합이 얼마예요? 3파이. 요렇게 지나가도 합은 얼마예요? 3파이. 똑같죠? X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일로 지나갈 때 합이 얼마예요? 2분의 3파이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수평선 몇 개 그려요? 2개 그려요. 2개 그려서 합이 얼마가 되길 바래요? 2분의 5파이가 되길 바래요. 두 줄하고 만나는 합이 2분의 5파이예요. 그래서 누가 당첨이야? 자 합이 2분의 5파이야. 그래서 누가 당첨이야? 2분의 3파이와 파이. 두 개 더해서 2분의 5파이 되는 조합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근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로요? 마일로요. 한 근이 마일로 당첨이 됐다고요. 그리고 다른 한 근은 정확히는 몰라도 범위는 당첨이 됐어요. 뭐와 뭐 사이야? 0과 1 사이. 0과 1 사이. 그럼 이걸로 두 근의 합의 범위도 당첨이 됐어요. 뭐와 뭐 사이야? 마 1과 빵 사이. 마일 더하면 마일이고 마일 더하면 빵이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은 뭘 보면 돼? 1창합의 계수. 두 근의 합은 1창합의 계수 마 A. 마 A지. 그럼 뭔 소리야? A가 빵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됐는지 바로 나오지.
이렇게 계속 맞고 틀리고 누가 당첨이냐 누가 틀렸냐 X냐 이 곤란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논리적인 사고 안에 계속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조건식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조건식이. 이게 안 보이면 그냥 2번 푸셔도 되긴 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분의 1 넣고 2분의 3 넣고 모순되는 걸 찾아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너무 명확하게 조건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걸러도 좋아요. 그러면 A값은 당첨이 됐고 B값은 어디서 찾아? 근, 마일, 근 2개 중에 하나가 뭐야? 마일. 하나가 마일. 대입하면 끝. 그럼 B값 나오겠지. 네, 좋아요. 해서 자 합성함수의 기본 풀이법은 치환이다. gx를 t로 치환해서 푼다. 자, 그 개념에서부터 자 확장을 한 거고요. 요 다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제외하고는 다 고일 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유형 9번이에요. 유형 9번은 삼각함수의 합답형 문제예요. 그느드 문제인데 사실은 따로 그느드라서 빼놓긴 했는데 앞뒤 내용이 다 중복이 돼요. 사실은 자 그래프 방부등식 다 중복되는 문제예요. 자 46번 자 수평선 t는 마일부터 1까지고요. 자 곱해서 빵이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x가 t던지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던지 자 얘 실근 중에서 x 범위가 빵부터 4 미만일 때 속하는 가장 작은 값 자 가장 작은 값을 실근 중에 알파 t라고 하고 자 가장 큰 값 있잖아요. 자 걔를 갖다가 자 베타 t라고 하세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인 거예요. 근 중에 그리고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t가 수평선이었죠. 마일 이상이고 빵 미만일 때 알파 t 작은 거 플러스 베타 t 큰 거는 5니 더하면 자, 니은 자, t가 원소인데 조건은 베타 t 큰 거에서 알파 t 작은 걸 뺀 게 베타 빵. 자, 수평선 빵이었을 때 x축이죠. 자, 큰 거 빼기 알파 빵. 자, t가 빵일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얘네 둘이 같아지는 t예요. 같아지는 t. 수평선 t. 자, 이 t의 범위가 빵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자, 루트 2. 자, 얘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본 거고. 자, 마지막 디귿에서는 알파는 작은 근인데 수평선이 T1일 때 작은 근. 자, 알파는 작은 근인데 수평선이 T2일 때 작은 근. 이 작은 근이 같아지는 T1, T2에 대해서 T2-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니?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자, 일단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근, 큰 근 이 개념 때문에 그려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지나가는 수평선 자, 이렇게 갈게요. 정의역은 빵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요. 자, 그래프 그려서 가실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X축 그려주시고요. Y축 그려주시고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최대값 1 잡아주시고요. 최소값 마일 잡으시고요. 자, 주기가 지금 자 2분의 2파이니까 4예요. 둘 다 4예요. 자, 그리고 글이라는 것도 빵부터 4까지였어요. 자, 1, 2, 3, 4. 1, 2, 3, 4. 자, 일단 여기에다가 자 사인 그래프 그려요. 사인 왔다리 갔다리 한 놈 그려놓고 자, 요거 위에다가 코사인도 그려요. 자, 만나는 교점은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그려놨어요. 자, 얘가 코사인. 자, 파랑이가 사인이었어요. 자, 요거 위에다 뭘 그려요? 자, 수평선을 그려요. 내가 수평선을 빡 그렸을 때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에 뭐라고 하자고요? 베타라고 하자고요. 요 느낌이에요. 자, 항상 그려서 확인 사살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자, 이해가 됐으면 기억부터 갈게요. 그느드니까 기억의 도움을 받고 니은의 도움을 받아서 디귿까지 가셔야 돼요. 자, 수평선 T의 범위가 마일하고 빵 사이에 있대요. 마일 빵 사이로 빡 그렸어요. 자, 만나는 점 1개, 2개, 3개, 4개 중에 가장 작은 근이 알파고요. 가장 큰 근이 베타예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두 근의 합이요. 자, 얘 두 근의 합이 일정하네요. 얼마로? 얘 두 근의 합이 얼마로 일정해요? 대칭성. 얘 x값의 합이 얼마예요? 5. 요렇게 두 개 더하나 이렇게 두 개 더하나 똑같잖아요. 얘하고 완벽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별 두 개를 더하는 걸 1 더하기 4로 가세요. 좌우 대칭이니까. 맞아요. 자, 두 번째 니은은 우변 먼저 보세요. 자, 수평선이 빵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정의역에는 빵에 갖다가 포함돼 있죠. 자, 4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요거 관계 잘 보세요. 자, 빵에는 갖다가 있어요. 4는 구멍 뽕이에요. 자, 그리고 수평선은 빵으로 갔어요. 그럼 작은 근은 빵이 되는 거고요. 자, 얘가 알파 빵이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중에 큰 근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예요. 얘는 3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차이가 3 되는 t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어요. 차이가 같아지는 t의 범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동네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올라갈게요. 자, 얘도 요 동네를 따라서 올라갈게요. 그럼 완벽하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평행이동. 자, 첫 번째 기억에서는 대칭성을 이용했어요. 자,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행이동. 그러면 얘와 간격은 항상 일정해지겠죠? 언제까지요? 이 교점까지요. 자, 이 교점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저쪽으로 갈아타게 하잖아. 보셨어요? 자, 그대로 평행이동 내가고 쭉 간격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내가 수평선을 그렸을 때 작은 근이 바뀌어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 x가 얼마 할 때? 2분의 1일 때. 이해 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수평선은 빵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끝났고. 자, 마지막은 디귿이에요. 자, 디귿에서는 작은 근이 같다 그랬어요. 자, 수평선은 다른데 작은 근은 같아요. 자, 내가 수평선으로 만나는 근을 봤을 때 여기에 있으면 얘가 작은 근이고 위로 올라가면 얘가 작은 근이고 내려가면 얘가 작은 근이에요. 요 동네 작은 근을 보는 게 기억이고 요 동네 작은 근을 보는 건 니은이고 이제 디귿은 얘까지 보게 하는 거야. 지금 출제자 의도까지 보고 계시죠?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수평선에 대해서 작은 근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얘밖에는 없지. 작은 근. 수평선이 이렇게 갈 때 얘 T1. 위에서 만날 때 T2. 무슨 말이에요? 수평선 T2로 갈 때 작은 근 알파도 얘고 수평선 T1으로 갈 때 작은 근도 알파지.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해요, 지금. 이 조건. 그리고 자, 문제에서 T2에서 T1 뺀 걸 2분의 1로 줬는데 자, 요 T2는 뭐예요? 코사인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코사인 알파요. 얘가 T2요. 그럼 T1은 뭐예요? 사인에다가 알파를 넣은 함수값이요. T1은 사인 알파요.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코사인에서 사인 뺀 거 2분의 1이요. 그리고 이때 구하라는 게 2개곱 쌓고요. 그럼 계산은 뭐예요? 교과서 계산이에요. 양면 제곱.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요 동네를 가르치잖아. 요 동네를. 코마살을 주고 쌓고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이 식을 해석하는 이 살들을 엄청나게 붙여놓고 얘를 독해를 시키는 거야.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대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내려면 결국 기본 베이스는 독해인 거지. 이 식을 읽는 능력 있잖아요. 이 새롭게 표현된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 이런 거는 2, 3점에서 끝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과서나 센이나 그런 데 나왔던 유형들을 내면 그건 2점 아니면 3점밖에 안 줘요. 그리고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요거는 결국 요렇게 응용된 문제, 뭔가 살을 많이 붙인 문제, 포장이 화려한 문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가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고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한 주에 하나씩. 그 모고 보는 시간이 왜 소중하냐면 이걸 읽는 시간에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읽는 시간에 갖는 거예요. 그 4점짜리 뒷부분에서.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모의고사 볼 때 나는 이거 못 풀 거야 그냥 막 계속 건너뛰지 마시고 못 풀더라도 일단 독해는 좀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5개 못 읽었지만 다음번에 하나를 더 읽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 안 읽히는 걸 줄여 나가셔야 돼요. 네, 좋아요. 자, 이게 유형 9번이었고요. 자, 유형 10번. 자, 이제부터 거의 다 유형 10번이에요. 삼각형의 활용. 자, 삼각형의 활용에서는 이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 자, 삼각형의 활용이 뭐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자, 이 동네 나와봤자 셋 중에 하나예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아니면 넓이. 그거예요, 그거. 요 동네는 뭐 사인 법칙이야, 뭐 너무 잘하는 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자, 사인 법칙은 대표적으로 외접원에 반지름 있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외접원 반지름 나면 무조건 쓴다, 사인 법칙.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더라도 대각과 대변을 주면 얘 A와 A를 주고 나머지 것들 중에 하나를 더 주면 뭐 얘가 됐든 뭐 하나를 더 주면 무조건 쓴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던지 아니면 대각과 대변을 줬던지. 요럴 때 쓰세요. 그리고 추가로 성분 하나가 더 들어오면 무조건 답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사인 법칙이에요. 가장 흔하게 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쓰죠. 자, 코사인 법칙은 자, 얘 A, B, C라고 했을 때 자, B랑 마주 보는 게 B고 C랑 마주 보는 게 C라고 했을 때 자,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이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근데 사실은요. 꼭 끼어 있지 않아도 돼요. 이때도 코사인 법칙 써요. 이때도 무슨 말이에요? 끼어 있을 때 쓰면 바로 구할 수는 있는데 끼어 있지 않더라도 얘와 쟤를 알고 얘를 몰라. 그러면 자, 얘 대변으로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C 이렇게 잡으시면 2차 식이 나와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 2개와 각 하나 알 때 쓰는 거예요. 변 2개와 각 하나 알 때. 그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네,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요각인데 요각 아니더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얘를 변형한 거. 자,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세변 다 할 때도 쓰죠. 세변 다 할 때. 요때 한각 구하는 공식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얘를 쓸지 쟤를 쓸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세변 다 할 때는 요 공식이 편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넓이 공식은 뭐 너무 빤한 거. 2분의 1 AB sin C. 자, 두 변각기인각 알 때. 근데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저번의 반지름 알 때도 넓이 쓰죠. 내저번의 반지름. 자, 아까 얘는 외저번의 반지름. 얘는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자, 요거 구할 때 넓이 써요. 2분의 R에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자주는 안 나오는데 세변할 때 해롱 공식. S, S마 A, S마 B, S마 C. 이건 해롱 공식. 자, 이 S가 뭐예요? 2분의 A 풀 B 풀 C. 그리고 수능의 대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자, 수능의 대부분에 나오는 넓이는 거의 다 얘라고 보시면 돼, 얘. 요 아래 거는 모고에서는 많이 보는데 수능에서 거의 다 요걸로 나와요, 요걸로.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삼각형의 활용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에 가장 흔한 거는 한 문제에 세 개를 다 물어봐. 한 문제를 푸는데, 도형 문제를 푸는데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그게 가장 일반적인 수능 문제야. 지금까지 나왔던. 그리고 이 삼각형의 활용을 어차피 계획해봤자 다 알잖아.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넓이 한 번인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요 삼각함수 활용만 나왔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유는 얘가 아니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중딩수학 때문에 힘든 거야. 중딩수학 때문에. 이 힘드신 분들. 그래서 요 지금 문제에 나오는 요것들, 살 많이 붙은 것들 다 중딩수학 때문에 살이 붙거든요. 그걸 좀 도와드릴게요. 요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 대부분은. 중딩수학 때문에 힘들지. 해서 자, 일단 시작은 유형 10번에 자, 간단한 건 너희한테 맡길게요. 설명 지금 다 했으니까. 자, 49번. 자, 49번. 그리고 내가 끝까지 안 풀더라도 이건 중딩 수학이 너무 강한데 하는 것들은 제가 풀이를, 기본 풀이는 다 드릴 거예요. 자, 49번. 각 A가 2분의 파이 초가래.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형을 안 그려주면 뭐 50번, 51번, 52번은 도형을 그려주니까 도형 보면서 풀면 되는데 요 40번은 도형이 없으니까 너희가 직접 그려야죠. 요 직접 그리게끔 하면 이 오답률이 더 올라가. 그려주면 쉽게 푸는데 안 그려주면 은근 많이 틀려. 더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는 것도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그렇게 별로 안 친절해. 안 그려줘. 자, A가 둔각이니까 A 넉대대하게. 자, BC 그려놓고 A점에서 BC에 내릴 수선의 발 있잖아요. 자,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어. 그리고 준 거 다 쓰셔야 돼요.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자,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네. 아우, 기분 나쁘네. AB가 더 길었네. 요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A, B, C. 자, 루트 2 대 1이니까, 자, 루트 2 A, A. 자, 표현을 잘 해주시고요. 그림에다가 A, H가 2래요. 자, 요만큼 길이 2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 ABC 외접원 넓이. 자, 외접원 넓이. 자, 반지름 줬어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5 루트 2예요. 파이 알제곱. 자, 외접원 반지름 주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에요. 무조건 그냥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냥 100% 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각이 필요하잖아요. 자, 각이 필요해. 뭐 A의 대각이 됐든 루트 A의 대각이 됐든 나는 A가 얘보다는 이뻐서 A 대각으로 세타 잡을게요. 그럼 이때 쓰는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 분의 대변 A, 얘가 2R이니까 10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중딩수학 쓸게요. 자, 그림 보세요. 사인 A가 얼마야? 자, 여기서 바로 중딩수학 쓰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풀렸을 때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한 5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못 풀어요. 그 차이가 어디냐면 사인 세타를 읽냐 못 읽냐 그 차이예요. 사인 세타는 루트 2A분의
2예요. 보셨어요? 요 왼쪽 직각 삼각형에서 벌써 져버린 거예요. 사인 세타를. 이걸 루트 2a분의 2라고 해요. 대입하면 그냥 정말 5초 안 걸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진짜 못 읽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못 읽는 분은 그림에 표현 안 하시는 분들. 그림에 이만큼을 표현을 안 해. 그 이렇게 읽기만 해. 이렇게 읽기만 해. 안 들을 것 같죠? 은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못 읽어. 사인 A, 사인 B. 그래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좋아요. 52번은 중딩수학. 우리 중딩 때 뭘 배워요? 원과 현과 호와 원주각 중심각을 배워요. 자, 지금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무슨 각이 보이니? 여기에 무슨 각이 보이니? 무슨 각? 원주각이요.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원주각이 같다 쓰셔야 돼요. 한 호의 원주각은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요.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삼각형처럼 안 보이죠? 정삼각형으로 상상하세요. 이거 3분의 파이지. 그럼 쟤도 얼마라고? 3분의 파이야. 자, 요거 중딩수학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53번 그림을 보세요. 자, 지금 중딩수학만 도와드려요. 이런 거는. 자, 내가 끝까지 풀 필요도 없어. 어차피 중딩수학만 넘어가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아니면 넓이야. 너무 빤해. 그러니까 우리는 중딩수학만 잘하면 돼. 지금 시점에서는. 자, 문제에서요.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 그랬어. 그럼 뭐도 같니? 각이 같으면 뭐가 같니 또? 호가 같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이 같다. 중딩수학이죠. 그럼 호가 같으면 뭐도 같니? 현도 같겠지. 그러니까 x, x 이렇게 풀어야지. x, x. 이런 거는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거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게 다 중딩수학이라고. 그래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힘들다 하는 분들의 거의 뭐 8할 이상은 중딩수학이 약하다. 은근 그런 사람들 고딩수학 약한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중딩수학이 약해. 중딩 때 도형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자, 54번이에요. 54번도 내가 안 풀어. 너희가 풀 거야.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쉽거든. 자, AB가 지름이래요.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지름이래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반원의 원주각은 90도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밑변. 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 직각삼각형. 이것도 은근 진짜 이거 직각인 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 중딩수학. 반원의 원주각 90도. 네, 좋아요. 55번. 55번. 자, 요것도 중딩수학이긴 한데 요거는 중딩수학이 너무 많아서 풀게. 자, 55번은 자, 지금까지 중딩수학이 뭐 거의 문제 하나당 하나씩인데 요거는 중딩수학이 몇 개 있어서 자, 55번은 같이 풀게요. 이게 힘든 이유는 고딩수학 때문이 아니야. 다 중딩수학 때문이지. 중딩수학이 많이 나와서. 자, 55번. ABC가 직각삼각형인데요. 여기에요. 원이 내접돼 있대요. 원이 자 내접하고 있대요. 이 삼각형은요. ABC래요. 자, 중심이 O였고요. O를 관통하는 직선이 있어요. 자, 만난 점을 D라고 했어요. D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번 중딩수학 갈게. 자, 1번 중딩수학. 얘 보자마자 긋고 싶은 보조선. 자, 내접하는 원을 봤어요. 자, 보자마자 긋고 싶은 보조선.
내접했어. 이 보조선 긋는 게 다 중딩수학이야. 이거 중딩들한테 시키면 엄청 잘 그려. 근데 고3한테 시키면 잘 안 그려. 자, 1번 긋고 싶은 보조선.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거 가야지. 접했으니까. 반지름 얼마? 3, 3, 3. 얘 직각이니까 다 3. 체크해야지. 위아래 무슨 관계? 위아래 무슨 관계? 자, 2번 중딩수학. 위아래 무슨 관계? 합동. 위아래 합동.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음. 2번 중딩수학. 자, 이제 3번 중딩수학. 3번 중딩수학. 3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아, 2번까지 괜찮았는데 3번 중딩수학.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림이 지금 회전이 돼서 힘든 거지. 회전 안 되면 풀 수 있는 거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 돼. 요거는 요거 돼. 요거. 이거 봐. 까먹는다니까. 진짜. 이걸 까먹는다니까. AB 대 AC는 BD 대 DC. 각의 이등분선 성질. AB 대 AC는 BD 대 DC. 각의 이등분선 성질. 여기에 하나도 고딩수학 안 들어왔어. 그치? 자, 여기 고딩수학 하나도 없어. 자, 조금 덜 긋게요. 자, DB가 4래. DB가 4. 어머! 요만큼 길이 3이었는데. 그럼 얘는 1이네. 자, 4번 중딩수학. 4번 중딩수학. 그래서 요 길이는 얘 3이야. 얘 1이야. 요 길이는 9. 3대 1, 3대 1, 3대 1 닮은 얘 평행, 얘 동의각. 대박이지. 지금 나 고딩수학 하나도 안 쓰고 풀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삼각형의 활용이 혹시라도 약하다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 나 중딩수학이 약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중딩수학. 근데 이 중딩수학이 어려워? 고딩수학이 어려워? 당연히 고딩수학이 어렵지. 중딩수학은 껌이야.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모르는 중딩수학 나올 때마다. 자, 4번 중딩수학까지 한 거지. 자, 5번 중딩수학. 그럼 6일이는? 자, 아직도 고딩수학 하나도 시작 안 했어. 지금 다 중딩수학이야. 6일에는 9. 내가 원해 외부의 점에서 접선에 그으면 접선의 길이 같다. 맞지? 같다. 그럼 내가 요만큼 길이를 x라고 하면 저만큼 길이는, 내가 요만큼 길이를 x라고 하면 저만큼 길이는 요만큼 길이를 x라고 했어. 자, 계속 5번 중딩수학이, 5번 중딩수학이 같은 중딩수학이야. 요만큼 길이는 x-1. 왜?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길이는 같다. 이 접점까지 길이는 같다. 얘가 x면 쟤도 x다. 보셨지? 지금 아직도 고딩수학 하나도 안 들어왔지. 하나도. 그럼 x값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아니, 아까 저기 3번 중딩수학 있어요. 3번 중딩수학.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아까 했던 3번 중딩수학. 12 대 x 플러스 9는 요거 4 대 x마 1. 약분하고 정리하면 x값 나옴.
와, 여기까지 하나도 없어, 고딩수학은.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한 문제 풀면서 고딩수학을 무려 5개, 아니, 중딩수학을 무려 5개나 설명했어. 5개나. 근데 여기에서 요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혹시라도 요게 안 보이면 피타고라스. 자,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하셔도 x값 구할 수 있어요. 얘처럼 깔끔한 1차식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혹시라도 얘가 안 보이면, 혹시라도 요 3번 중딩수학을 까먹었으면 피타고라스라도 해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예요? ADC 외접원의 넓이. 자, 외접원의 넓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무조건 외접원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자, 요거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 분의 아까 x 구해놨거든. 여기서. 그치? 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x 마일은 2r 하시면 끝나는 거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해야지. 아니면 여기서 구해. 얘가 제일 이쁘네. 얘가 제일 이뻐. 자, 요거 세타, 요거 세타. 타 중딩수학. 비평률이 얼마? 루트 10. 사인 세타 얼마? 루트 10분의 1. 다 중딩수학. 이거 딱 한 줄만 고딩수학이야. 봤지? 그래서 삼각형의 활용이 약하다? 그거는 내가 중딩수학이 약하구나. 중딩수학 정리를 잘해야 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공식 몰라서 틀리는 분을 제가 못 봐요. 거기까지를 못 와서 문제예요. 거기까지를. 그러니까 요게 돼야 마지막 줄을 쓰는데 요 공식을 모르지는 않는데 x값을 못 구하고 사인 세타 값을 못 구하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거거든요. 중딩수학 정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은근 이 삼각형의 활용은 중딩수학이 채워지면 굉장히 할만해. 굉장히 할만해.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고3 졸업할 때 애들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이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은 없어요. 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요 정도만 충분히 기명 풀어도 다 풀려요. (59번) 중딩수학. 자, 59번 중딩수학.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딩수학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중딩수학 나올 때마다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자, 현 두 개가 크로스 교차가 됐어요.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M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중딩수학 공식 하나 불러. 잘 모르겠으면 요 길이 A예요, 요 길이 B예요, 요 길이 C예요, 요 길이 D예요. 자, 중딩수학 공식 불러. 중딩수학. 이거 봐, 이거 봐. 이 정리 안 해주면 큰일 나.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예요. 중딩수학. 그 중딩 때 고딩수학 선행 엄청 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이거를 안 배우고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걸 안 배우고 도형을 안 배우고 고딩수학 겁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 때려쳐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중딩수학. 위에 거랑 비슷해. A, B, C, D. 얘도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예요. 얘도. 자, 다 중딩수학.